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여러분 인사하실게요. 안녕하세요. 25년차 조울증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저는 조우와 함께 살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울증 17년차 조우 형님의 친동생 그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레이의 아내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즐겨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 방송은 사실은 구독자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하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듣지 못하시더라도 성의껏 로그인 하셔가지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이 있어요. 조울증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말동무가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풀친에서 조은의 마음약국을 찾으면 되나요? 네, 친구 검색하셔서 거기다가 조은혜라고만 검색하시면 조은혜 마음약국이라고 뜹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조울증 환우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울증 환우들이 처음 진단을 받고 나서 사실 재발이 전혀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많은 환우분들이 저희에게 이 부분을 방송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네, 조우님도 여러 번 재발을 겪으셨죠? 네, 몇 번이라고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이 있죠. 아니, 방송 듣는 분들은 뭐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시고 마치 완치된 것처럼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재발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꾸준히 약을 먹음으로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제 상태가 좀 안정적으로 돼서 방송을 시작해서 그렇고 방송하기 전 뭐 불과 2년 전 그때만 해도 좀 병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불안정하시고, 네, 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이 조우는 목소리만 들으면 전혀 화도 안 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많네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서 화도 내고 부인에게 화도 내고 아이들에게 화도 내고 그럽니다. 방송에서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조울증이 재발이라고 하면 주로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일정한 주기 또는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은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 조증이 일어나기 전에 좀 이제 조증이 조금씩 올라온다는 표현이 저한테는 맞을 것 같은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거나 생각이 많아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넘친다던가 옆 사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옆 사람도 네. 그렇고 뭐 모르는 사람하고도 음. 괜히 그냥 친근감 있게 이렇게 인사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들을 하고 그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쉴 새 없이 말을 한다. 뭐 그런 네, 말씀인 뭐 거죠? 심하지 않으면 그냥 친화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시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게 되죠. 네. 그러면 아내분이 보실 때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발현이 되고 나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조우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성격이 밝고 활달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시기가 잠깐 있다가 네. 이제 예민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 같은 경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재발하기 전에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12시에 잔다고 해도 아침에 새벽 5시, 6시에 일어난다거나 네. 지금은
12시에 자면은 뭐 8시, 9시 뭐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네. 잠이 확 줄어드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자꾸 말해요.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네. 뭐 그런 현실로 실현하기 좀 까다롭거나 어려운 아이디어들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많이 느꼈어요. 네네. 네. 조증이 올라왔을 때는 네.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음. 그리고 좀 예민한, 지금은 눈이 눈이 이렇게 밑이 살짝 내려왔거든요. 근데 조증이 되면 눈이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네. 약간 신경질적인 눈이 돼요. 그리고 네. 증상이 심해지면은 발광이라 그러죠. 눈에서 아. 빛이 나면서, 발광이요. 아이고, 아니 눈에서 아이고. 안광. 삐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네, 눈에서 안광 같은 빛이 나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광기라고 네네네, 맞아요. 아. 근데 정말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얼굴의 아.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그리고 표정이 보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괜히 피곤해요. 보고 있을 그쵸. 때 피로감이 굉장히 많고 같은 대화를 해도 이렇게 네. 즐겁고 웃음이 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들으면서 힘들고 마음이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화라는 게 치고 빠지고도 있고 이렇게 서로 탁구를 치듯 공이 넘어가고 다시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는데 조증이 좀 심할 때는 그 주고받고가 안 되고 자꾸 계속 저만 던져버리고 네. 대답을 안 하시고. 네. 네. 그리고 뭐 식이량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많이 먹지 않고, 활동량도 많아지죠. 네네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발병이 됐는데 병원 가기 전이었어요. 네. 근데 학원에 가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고 막 몸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느꼈어요. 뭐 운동선수들이 뭐 불법 약물을 복용했을 때 그런 그런 것처럼 느낌이겠죠. 그런 네. 파워풀한 게 뭔가 어. 이렇게 솟아나는. 네, 그리고 운동 실력도 굉장히 늘어요. 제가 조증일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농구를 하면 평소의 실력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이 본인의 착각은 아닌 아니요, 거죠? 착각이 아니에요. 네, 주위 네. 친구들이 아. 너 약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어, 움직임이 민첩해지고 같은 동작을 해도 좀 더 네. 표현을 과하게 하고 이렇게 되다 두뇌 보니까. 회전도 빨라지는 거죠.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약을 먹었는데 두뇌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그 시간 흐르는 게 이 사람한테는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고 네네. 자기의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제 두뇌 회전이 빠르니까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그런 성적을 내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증의 특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조은님 같은 경우는 재발 직전에 딱 나타나는 뭔가 포인트 같은 증상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이후에 겪었던 재발에 인해서는 네. 약간 달랐고, 어느 정도 발현이 되고 나서 제가 캐치를 했고, 근데 저희랑 대화를 하시는 환우분 가족께서는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재발하시기 가족분이, 전에 네. 특징적인 증상을 몇 가지를 딱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그 재발 전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죠. 네, 그레이님 같은 경우는 조증이 올라오려고 할 때 더 심하게 놀고 싶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그냥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좀 노는 거 좋아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정한 곳에 가고 싶어 하시거나 노래방이요? 노래방이나 뭐 이제 그 드럼을 하시니까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는 뭐 홍대 약간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하시거나 네네. 네,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이시죠. 그리고 또 그레이님 같은 경우는 조증일 때 약간 강박적인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아주 심할 때는 뭐 손에다가 글씨를 쓴다거나 뭔가 자기 머리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보이는 곳에 표현을 해야지만 그게 이루어진다고, 이게 생각이 정립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메모지를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그 메모지에 적기도 하고요. 저희 카카오 플러스에 이렇게 가끔 카톡을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조울증하고 강박 증세가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조울증하고 강박의 조합이 참 안 좋은 조합이라고 네. 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생각나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죠. 맞아요. 보는 사람이 답답하긴 한데 본인은 되게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나름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그레이님? 아, 네. 정확한 질문을 제가 잘 못 이해했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 강박에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 본인만의 고군분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고군분투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아니 노력.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누리셨던 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조 형님. 고군분투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박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거의 하루에 제가 생각하는 80% 이상이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냥 강박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정상적인 분들이나 좀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제 뇌의 구조 또는 생각의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조차도 강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미 강박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강박인지 정말 독특한 사람인 건지 아직까지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고 네. 있습니다. 네. 그 강박이란 게 참 어려운 게 본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이게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선 주치의 선생님께서 강박약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병인 걸로 네. 네, 저희 그 마지막으로 조은님이 재발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출산 이후에 출산을 3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사는 보약에 다이어트 성분을 포함하는 뭐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보약을 먹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그거에 혹해서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왔어요. 근데 네. 그걸 먹고 되게 효과를 본 거죠. 그 약을 먹으면 어떠한 몸에 변화가 있다고 했었는데 네네, 그걸 먹으면 이제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뭐 체지방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감소는 제가 모르겠고 그걸 식욕도 예, 억제를 중추신경을 약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좀 나고 미열이 약간 나고 입이 마르고 물을 자꾸 먹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조충인 느낌 이런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약을 먹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리고 하루 종일 힘이 넘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먹고 이제 한 5kg 정도 감량을 하고 되게 괜찮다. 그리고 조우님이 우울증 때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당신도 이거 먹어 살 빠져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걸 먹인 거예요. 저희 신랑에게. 네. 근데 그때 제가 참 무지했던 게 그런 중추신경 흥분하는 한약을 조울증 환자분에게 권유해서 그거를 한 봉도 아니에요. 한 봉을 반으로 나눠서 2번을 먹었으니까 딱 한 봉을 먹었어요. 딱 하루 먹었죠. 네, 딱 하루를 먹었는데 재발을 한 거예요, 조우님이. 그 전에 이제 안정기 정도의 수준으로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하고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재발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고 병원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한약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네,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약을 양약을 먹는 그 정신의학과 양약을 먹는 환자들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꼭 먹어야 됐을 경우에는 주치의랑 얘기를 먼저 하고 먹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제가 20년 네. 넘게 통원 치료를 다녔지만 다이어트 한약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의사분이 안 계셨어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몸소 체험을
네, 굉장히 하셨군요. 많은 네. 대가를 지불하고 알게 됐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어. 다이어트 한약이나 다이어트 양약 이런 것은 드시면 안 되고 만약에 드시게 되더라도 전문의와 상의 후에 네. 뭐 꼭 물론 상의 후에 드시는 의사 걸로. 선생님께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 산후 다이어트 약도 건강한 분들도 드시면 감정 기복이 오고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좀 먹다가 못 먹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뭐 워낙에 건강 체질이어서 제가 그냥 좀 불편해도 감수를 하고 복용을 했던 거고 오늘인가 어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그 식욕 억제제 같은 그런 약을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네. 그런 영상이 CCTV 네. 영상이 잡힌 거예요. 그 약을 다량으로 어. 복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것도 아.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효과가 나나 봐요. 네. 네. 조심합시다. 네. 아까 그 조은님이 조증 재발했을 때 운동신경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 이제 그레이님이 입원 중이실 때 저희가 같이 면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병동 안에서 이제 환우 가족이 들어갈 수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두 분이 탁구를 치시는데 네네네. 아니다 그 조은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조은님이 입원 중이고 우리가 면회를 갔는데 이제 그레이님이 이제 그냥 서서 팔을 움직이면서 탁구를 치시는데 조은님이 막 어깨를 너무 막 양쪽으로 흔들면서 오보에서 예, 마치 입으로 소리 내는 것도 슉슉슉 이런 소리 날 듯이 막 양쪽으로 어깨를 막 움직이면서 해서 저는 탁구를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랬던 온몸 탁구를. 그랬는데 졌어요. 아니 원래 저희가 초등학교인가요? 중학생 때부터 너무 웃지 마세요. 그레이님이 이기더라고요. 불가입니다. 네.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탁구를 배웠어요. 한 3년 넘게 배웠는데 그 가르쳐 주신 분이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자주 하시고 네. 선수로 될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때 이렇게 잘 쳤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더 잘 쳤어요. 제 동생이 음악하고 운동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병원에서 이렇게 쳤을 때도 제가 정상이었어도 졌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쳤나요? 네, 되게 화려하게 지셨어요. 저는 안 봤지만 웃깁니다. 네. 네, 병원에 탁구대에 있는 병원이 많아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실내에서 좁은 그래서, 공간에서도 네. 할 수 있는. 네, 제가 입원했던 병원 중에는 거의 다 탁구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환우분들에겐 좋은 운동이죠. 또 그레이님께서 하실 말씀이. 오늘 그 재발 방지에 대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이 되어졌던 부분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정신을 차릴래 또는 네. 시행착오 줄이고 정신 차릴래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친형님 같은 경우도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주치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꾸준히 잘 드셨어요.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처방된 약을 잘 드셨기 때문에 다 합쳐서 한 5번 정도 입원을 하셨던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손 떨리면 손 떨림, 목소리 떨림, 목소리 떨림, 뭐 음악하는데 그루브가 안 나와서 또 이 핑계 저 핑계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계속 약을 막 제가 자의적으로 막 조제해서 조제해서. 먹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저처럼 다 막 혼나고 나서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나서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나눴던 이런 경험담을 좀 들으시면은 네.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최대한 이제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지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제 조울증 환우님들 중에
예술적인 기질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술적인 기질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고집이 굉장히 세시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고집이 이제 예술가로서는 필요하지만 조울증으로서 이제 재발 방지하는 데는 그 고집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주셨네요. 조은님께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을 하기 전에 그레이가 얘기해 준 것이 확 와닿네요. 아, 네네. 꼭 술 담배 많이 해서 몸 네. 망가진 사람이 네.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확 와닿네요. 아, 네네. 네, 조울증 환우분들께서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뭐 저희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발을 했을 경우에 이제 약의 용량이 확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입원 치료를 해서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조은님은 하루에 2알 정도의 약을 먹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용량과 종류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재발했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다시 또 약이 막 여러 개로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우울기 같이 하루에 막 15시간씩 잠을 다시 자고 이런 생체 리듬이 바뀌는 텀을 다시 겪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재발을 하게 되면 회복하는 것도 더 어렵고 또 다시 재발되는 주기가 짧아진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재발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들이 덜 나타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꾸준한 약물 복용 정말 중요하죠. 네. 이 약물 복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약물 복용은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약 그대로 먹어야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무슨 약은 나한테 안 좋더라. 어떤 약은 네. 부작용이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싫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약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을 드시다가 나 좀 괜찮아졌네. 나 이제 낫나 보다. 네. 약 안 먹어도 돼. 그러고서는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가지 않는 거죠. 병원을 안 가요. 그렇게 되다가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모든 재발의 제 경험상 재발됐던 것은 약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거의 대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약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먹었지만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약을 빼고 먹었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오늘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까 오늘은 집중을 해야 돼 하면서 어떤 약을 뺐다든지 이렇게 임의로 약을 먹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서 이제 재발을 불러오고 또 의사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 나았다고 느껴졌을 경우에 느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의사를 찾아가서 누구님 앞으로 약을 당분간 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럼 의사가 그런 판정을 주시기까지 네. 함부로 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을 뵐 때 엄살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네.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많이 나아졌고 또 약을 줄여달라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자기가 정상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너무 이렇게 약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조금 줄여볼까요? 이러면서 조금씩 줄이는데 그것을 어느 기간 동안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병을 막아주는 어느 정도의 용량이 몸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밑으로 용량이 줄어들면 재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환우의 가족분들이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뵐 때
솔직한 모습을 선생님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조은님 아내분께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수면 시간도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지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밤에 주무셔야 됩니다. 낮에 8시간을 자고 나는 밤을 꼴딱 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일반인에게도 안 좋지만 환우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에게 문의가 오시는 분들에게도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10시, 최대한 12시를 넘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주무시고 낮에 자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꼭 들여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햇볕을 쐬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이제 우울증 환우분들도 햇볕 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햇볕을 네. 쐈을 때 무슨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조증이든 우울증이든 그런 조울증 환우분들께서는 요즘 날이 굉장히 좋아요. 밖에 공기도 좋고 온도도 적당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낮에 좀 걸으시면서 햇볕 쐬는 것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그레이님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에 거의 몇 달 동안은 우울 기간에 침대 생활을 했었어요. 거의 네. 하루에 20시간을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뭐 밥을 조금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TV 보다 다시 잠들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독한 약을 계속 먹었으니까 몸이 이렇게 버티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을 저희가 하면서 그래도 이제 꾸준한 아침, 점심, 저녁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2끼 정도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약을 먹을 때는 빈속이기 때문에 제가 과일 주스를 꼭 갈아서 약을 먹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약을 먹고 병을 조금 이겨내는 힘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체력이 관리가 되고 체력이 건강하게 좀 유지가 돼야지만 네. 약을 먹어도 더 효과를 보고 또 다른 면에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레이님께서는 요즘 특별히 병을 더 이겨내시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아, 네. 한 3, 4주 전부터 오메가3와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섭취를 하게 됐어요. 네. 참 저란 사람이 좀 맹목적이지가 못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제 티끌모아 태산의 그 위력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하루에 조금씩 연습을 했는데 조금씩 몇 분씩 투자했던 것이 굉장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몸소 체험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메가3가 조울증에 좋다는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안 먹었고 뭐 네. 비타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메가3와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섭취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또 탁구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합니다. 네. 네. 근데 원래 탁구를 잠깐만요. 네. 오메가3에서 협찬해 주시면 참 좋겠네. 아, 그 오메가3가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높여서 뇌질환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좋대요. 조울증 환우분들 오메가3를 꼭 구입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협찬은 언제든지 네, 환영입니다. 열려 있는데 이걸 네. 들으실까 모르겠네요. 아, 네. 원래 제가 이제 탁구를 할 때 이제 5판 3선승제 한 경기 정도 하고 나면은 불안초조의 증세가 나와요. 네. 이제 불안초조의 느낌은 공황장애가 같은 100%의 느낌이라면 한 70%의 느낌이 이제 불안초조 느낌인데요. 네. 한 오메가3와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섭취한 지 한 2주 네, 정도 네. 됐을 때 5판 3선승제 경기를 3세트 했는데도 이 타이밍에 불안초조가 올라와야 되는데 왜 불안초조가 안 올라오지? 생각해 보니까 오메가3와 비타민 덕분이었던 것 먹었구나. 같습니다. 네, 요즘은 저도 잘 안 챙겨주면서 혼자 열심히 드십니다. 아, 네. 근데 정말 햇볕 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건강해지시려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연락하고
문의 주시고 하는 환우 가족분들 중에 마인드 포스트라는 조울증 환우들이 직접 쓰는 인터넷 신문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울증에 관련된 유익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 이제 장우석 기자님이라는 분이 써주신 글을 보고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 수칙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5가지를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환우분께서 남편이신데 냉장고를 자주 열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손글씨로 적어서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한글씨까지 정말 세심하시네요. 네, 굉장히 이제 아내의 배려가 느껴지는데 그 5가지 수칙을 조은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한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약물 제용량 제시간에 복용하는 습관. 두 번째, 정신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 오메가3, 연어, 견과류, 우유, 달걀, 바나나, 볶음 귀리. 세 번째,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야 한다. 산책하기. 네 번째, 정신의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자기의 병을 알게 되고 적절한 대처법을 배우게 한다. 5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원활한지 점검한다. 네, 조울증 재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네요.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다시 이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마음약국 풀친으로 찾아오시면 네.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일본의 한 조울증 환우 공동체에서는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올 때 손님이 왔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조증과 우울증의 증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과 같이 잠시 머물다 간다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좀 더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